여기는 요즘 친구 있다. 어떻게 나왔지? 남자친구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날이 갑자기 추워졌다. 집 밖에 나서는 것이 망설여지는 기온이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요 며칠간 나는 외출을 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난 찐빵이 됐다. 이마에 작은 여드름이 생겼길래 아무 생각 없이 짰다가 이 지경이 돼버렸다. 거울을 볼 때마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하는 느낌이라 몹시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론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뭐 어떠냐는 기분이기도 하다. 나는 원래도 대부분의 시간 시골에 처박혀 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도시에는 잘 가지 않는다.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는 나를 보면 사람들은 썩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지금은 그나마 동생이 옆에 있으니 망정이지. 나중에 동생마저 독립하면 서글프고 외로운 독거노처녀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 후회할 거라는 둥. 이 집에 부족한 건 남자뿐이라는 둥. 시골집에서 혼자보다 결혼 생활하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사실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나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결혼을 마치 당첨이 보장된 로또인 양 얘기하는 그들의 안일함이 놀라운 탓이다. 결혼 여부와 행복은 실상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미혼이다. 가끔 비혼주의자냐는 질문을 받는데 비혼주의자는 아니다. 결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굳이 주장할 정도로 그에 관심이 없을 뿐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결혼을 여태 못했다는 건 다시 말해 결혼을 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는 뜻이겠다. 자웅동체 마냥 혼자 혼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또 당첨, 대입 성공, 사업 성공 등 여느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결혼은 개인이 안달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하기 싫다고 오는 인연을 막을 수도 없다. 결혼의 자율성이 생긴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건 환경의 변화 탓이 클 것이다. 이를테면 과거의 사람들은 만남의 장이 한정된 탓에 옷깃만 스치면 헐레벌떡 도장 찍기 바빴다. 그에 반해 현대인들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넘쳐난다. 학교나 직장을 다니든 러닝크루에 가입하든 만년필 동호회에 가입하든 사방에 널린 게 기회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환상도 사라진 듯하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결혼이 얼마나 큰 중대사인지 미디어와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요즘은 모든 일이 그렇다. 취업이든 결혼이든 육아든 예전에는 멋모르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대단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때로는 아는 게 병이다. 그냥 결혼 정년기 전에 대충 해치우는 게 보통이었던 결혼은 어느새 세상 모든 장애와 시련과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나야만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난 기혼자분들이 늘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에 축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솔직히 거적대기를 입은 채 소파에 누워서 엉덩이를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내가 왜 이런 인간이랑 살고 있나 잠시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의 내게 허락된 건 이 사람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나와 인연이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언젠가는 나의 인간관계 또한 물갈이가 될 수 있겠지만 앞날을 모르는 이상 현재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는 편이 행복에 조금 더 근접할 것이다. 인연이라는 건 이렇듯 소중하다. 솔직히 나도 운명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보쌈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내 반려자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이미 이승에 없을 수도 있다. 나는 다만 이런 불투명한 관계에 당장의 행복을 걸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다행히도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자식, 반려동물 등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하며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배우자가 우선일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우선일 수 있다. 자식과의 관계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힘낼 수 있고 일과 결혼했다고 하는 이들은 이래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그로부터 위안을 얻는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저 삶의 매 순간 다가오는 인연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예정이다. 그러므로 비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혼으로 남아있는 동지들이여 힘내길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내게는 그 많은 관계 중에 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고양이도 포함된다. 이 녀석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의문의 고영으로 4년간 우리 집을 오가면서 입지를 다져왔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꼴로 나타나 우리 집에 젖만 찍고 가던 행인이었으나 이후로는 큰 부상을 당할 때마다 찾아와 응급실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 떠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료를 갈취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집 마당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이었다면 가차 없이 쫓겨났을 것이나 다행히도 그는 귀여운 고영의 껍데기를 입고 있고 그렇게 그는 우리 집의 마당냥이가 됐다. 나는 그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한다. 객식구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는 여전히 집안보다는 야외를 선호하며 밥을 요구할 때 말고는 별다른 친근감을 표시해오지 않고 무엇보다 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무표정한 생물이라는 걸 애교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객식구가 된 지 수개월, 우리는 그의 심중을 확인하고자 그와 대화가 가능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선생님을 찾았다. 이분과는 이전에도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 있잖아. 너무 더럽고 냄새나. 엄청난 정확도와 뛰어난 애교의 모사 능력으로 우리의 신뢰를 한몸에 받게 됐다. 질문 많아가지고 그냥 60분 하고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상담을 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반려동물의 사진과 질문을 보내면 정해진 시간에 상담이 시작된다. 오늘 너의 생각을 낱낱이 까발리겠어. 교감 전 아이에게 누군가가 대화하러 올 거라고 미리 간단히 이야기해주세요. 대화 끝나고 아이에게 상으로 간식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간식 사진을 찍어서 교감 전에 하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간식이 없어 지금. 미안. 그냥 넌 무료로 대화를 해줘야겠어. 내 사진도 보내야 하는데 내 사진. 동물과의 교감에 내 얼굴 따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사진이나 보냈다. 나 예전에 헬스 다닐 때 이렇게 사진 보냈더니 사진에 그런 거 보내셨냐고. 질문은 7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궁금한 것들만을 주의 깊게 추려냈다. 우리 마당냥이 됐잖아. 뭐 왜 안 가는지. 괜히 물어봤다가 맞아. 내가 그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었지? 갑자기 떠오르는 나의 기억나. 과거. 물어보고는 싶어. 왜 마당냥이로 정착했는지. 그냥 먹고 살기 편해서 우리 집에 눌러 앉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었다. 제가 4시 된 다음에 우리 집에서 안 벗어나잖아. 갑자기. 중성화를 당한 후로 삶의 의지를 잃고 이곳에 정착한 것일 수도 있다. 맞아. 요즘 노랭이 왔다 갔다 하잖아. 맞아. 우리 집에 치즈냥이가 있는데 걔에 대한 생각은 어때? 노랭이는 우리 집을 방문하는 또 다른 길냥이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구이며 인간은 두렵지만 그들이 주는 밥은 탐내는 실리주의적인 고양이다. 밥이 비어있는데 진짜 노랭이가 먹었는지 궁금해. 너는 그렇게 깨끗하게 안 먹잖아. 너무 다 알려주나? 아이 또, 야,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 속이려고 하지 말랬지. 왜 이 사람을 시험하냐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애초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 거의 양생은 진짜 별게 없어가지고. 너무 단순하잖아, 인생이. 얼마나 좋아. 오늘 어떤 분이 널 찾아올 거야. 듣고 있니? 애교. 누구랑 얘기하니? 호롤 단신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그의 속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다. 오셨어. 애교? 맞다. 약속된 시간에 교감이 시작되자 애교는 뭔가 감지한 듯 보였다. 어머머를.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도사님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귀여운 걸 너무 잘 안 해요. 역시. 길냥이 애교는 지가 귀여운 걸 아는 자아도취 고양이라고 한다. 요즘 표정 되게 새침해졌잖아, 애교 막. 나 예쁘잖아? 맞아. 고귀하잖아? 맞아, 나 그런 소중하잖아?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네 어르신들도 애교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모양이다. 자기 매력 포인트를 말해준다. 커다란 얼굴이래. 요즘 조금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얼마 전 염증 수술로 볼살이 실종되면서 성형미남이 된 애교는 그 사실을 본인도 자각하고 있는 듯하다. 땡글하게 뜰 줄 아는 눈망울 뭐야. 그래서 그러고 쳐다보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네. 그의 자기의 숨이 막힐 것 같지만 녀석은 진짜 귀엽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귀엽게 먹으려고. 요만한. 맨날 여기 이렇게 했잖아. 거기를 이거 뭐 지금도 자신의 앞가슴털과 앞발이 매력 포인트라고 주장하는데 맞다. 유튜브에서도 애교 요즘 예뻐졌다고 누가. 커뮤니케이터 선생님은 애교의 모사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너네가 아니고
엄마, 이모, 누나. 그것은 마치 병이 된 수준의 것이라 난 내가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지 고양이랑 대화하는지 더 이상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엄마, 누나, 언니 뭐 하는 건지 저게. 그는 인간 노예들을 뭐라고 칭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나의 존재를. 그때는 저희 보고 어중간한 여자라고 했던 것 같아. 조금 더 멀었을 때의 맞아요. 호칭이다? 조금 더 좋은 호칭 해주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누나, 언니, 엄마. 그래도 가족 호칭 쓰네요. 그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지경이다. 나도 그런 걸로 부르고 싶어. 어떻게 나 완전 찡했어. 언니가 어울려. 하지만 넌 남자잖아. 이제 나 중성화가 됐으니 이제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동생분은 이모 해도 된대요. 너가 완전 대충 지었네. 그거 가지고도 꾹꾹이 말하는 건가? 엄청 칭찬하고 구경하고 똥 구경한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물들어버려가지고 더 많이 애교가 나가지고 진짜 애교가 됐어.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게 됐다. 이제 내 거야. 나의 엄마, 언니, 이모, 누나가 됐고 이제 여기 가족은 당당하게 다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 구성원에 편입된 모양이다. 요즘 애교는 집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그건 자신이 이미 집안을 장악하고 있다고 여겨서였다. 그리고 나 요즘 마당에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집안에는 어차피 오빠 새끼도 쉽게 못 들어가. 제가 봤는데 있는데도 나의 집안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는 망충한 외모와는 달리 세상사를 꽤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에 맘대로 들어갈 땡땡이가 분 동물 없어. 그럼 자기는 마당에는 애교 올 수 있다. 마당에는 말- 온다. 맞아. 마당에는 온다. 마당에는 온다고 다른 것들이. 그는 몸소 다른 것들의 침입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계속 정찰을 돌고 감시를 서고 우리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있었다. 녀석에게 언제 집문서를 빼앗긴 것인지 의문이지만 귀여우니까 양보한다. 그러니까 귀엽게 지키게? 자신의 귀여움에 너무 취해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저번에 이 발로 엄청 큰 강아지도 이겼어. 내 발 짱 세지?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귀여움으로 죽음도 이겨냈어. 짱 귀엽지? 그는 오직 귀여움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 나의 이 위대한 귀여움을 보아라. 이게 뭔가 왜 그런지 자꾸만 내가 뽀송해지는 거야. 아 귀여워. 왠지 모르게 예뻐지는 나. 요즘 진짜 하얘졌어. 맞아 누랬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힘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도 구내 염력이 원인이겠지만 돈이 돈을 부르듯 귀여움은 귀여움을 부른다. 하얀 거 위주로 벼가 박아가지고 이제 엄청 뽀송하고 뻥실뻥실한 고양이 됐어. 나는 여기서 소름이 돋았다. 애교는 정말로 하얀 털만 그루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차피 티도 안 나. 검은 털 그루밍해봤자 티가 안 나기 때문이었다. 얘는 보이는 데만 씻는다. 인간과 다를 바 없다. 척추 쪽에 거기 너무 안에서 좀 떡쳤는데 아 우리 맨날 만지잖아 애교든. 너네 누나들 대신 만져. 여기서 2차 소름이 돋았다. 그거 심지어 그래서 내가 긁어주면 좋아하는구나. 아 되게 시원한데요? 손톱으로 슥슥슥슥 해주는데 그 안에 약간 묵은 때가 벗겨져 나가는 그 시원함이 있대요. 찝찝한. 오케이. 자기의 합리화 수준도 인간급이다.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치즈냥이에 대해서도 물었더니 분노 섞인 답변이 돌아왔다. 누나들이 은근히 그 자식을 망해준다. 아닌데? 둘이서 노랭이는 맨날 에옹에옹만 하고 애교는 나가 이러고 나가라옹 그냥 밥만 주지. 밥만. 언니들은 그냥 밥 잘 먹는 자식이면 다 좋아? 그는 밥 잘 먹는 고양이에게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들이 야속한 듯했다. 너무 섭섭해. 어떡해. 근데 걔도 배고프잖아. 여기 멀리 줘. 그는 덩치 큰 노랭이의 밥을 집 밖에 두라면서 질투 많은 연하 남친 마냥 치를 떨었다. 잘 먹는 고양이만 보면 하고 가지고 싶어 하고 굶어 죽을까봐 그래.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등치를 봐. 걔가 굶어 죽을 등치야? 얘는 너무 무섭잖아. 밖에도 밖에도 이거 알고 말 텐데? 아까 내 건데 많이 억울해. 아버지한테 밥 더 먹어주고 여기 교회도 오라고 하는 거지. 마당이 내 건데 원래 애교 건데 저 새끼는 이름도 없어. 애교는 이름 있잖아. 이름 있으니까 가족이잖아. 저 새끼도 이름 줄 거야? 노랭이 1도 있었고 쟤는 노랭이 2야.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아직은 이름이 없지. 아직은? 죄송해요. 인간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싸늘했어. 죄송해요. 계속 꼭 불러야 돼. 나은 애교야.
진짜. 얘도 동네에서 덩치 제일 큰 고양이였는데 맞아, 더 맞아. 큰 애. 지금은 말랑고양이야. 말랑이야? 지금 말랑고양이야. 언니가 애교한테 하는 말이잖아. 말랭이라고. 아, 나한테 배웠구나. 우리가 자주 하는 말투나 단어를 애교 자신도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 질문은 애교의 응가 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 그의 배변량은 어마어마했으며 요즘 똥이 물러진 건 습식을 많이 먹은 탓이었는데 그가 습식에 집착하는 이유는 예전에 그 짠 거. 근데 그 수식이 더 비싼 거잖아. 자식 어떻게 알았지? 비싼 거 먹고 싶은데. 단순히 그것이 비싼 사료이기 때문이었다. 고영이 이렇게 자본주의적이다. 이 자식 한간은 노랑이나 먹고 내가 더 비싼 거 먹고 내가 더 인생 이득보가 내보다. 노랭이보다 좋은 밥을 먹는 데서 우월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노랑이가 그거 먹기 시작하면은 미친놈처럼 막 붙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니까 이걸 뺏기기 싫어서 계속 먹는 거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곳의 유일한 고영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도 그렇게 예뻐졌는데 이제 친구 고양이 생겼네. 약간 왕따였던 것 같아. 생겼을까? 집 밖에 좀 안 나가잖아요, 요즘. 그죠? 맞아,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 이 집에만 있으면서 집만 지킨 집고양인데 근데 이제 언니들이 내 친구인데 그는 이 집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고영 친구도 없었으며 사람 대하더라. 언니들이랑 친구인 게 고양이들이랑 친구인가 보다 훨씬 권력 있어. 그냥 권력 있는 인간 친구를 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맛있는 캔도 없어 걔네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밥도 없고 밥도 없고 두 번만. 땅 파는 그거도 없고 호미가 있는 게 중요한 건가? 땅 패는 무기. 고양이가 땅 팔면 바바박 오래 해야 되고 발바닥도 아픈데 아. 그걸로 픽픽하면은 흙이 부스스부스스 퍼져 나오니까는 저거 약간 손에 장착하면 땅 파는 무기예요. 애교가 나 애교 똥 펄 때 지켜보잖아. 애교는 자기가 똥 쌀 때 막 팍팍팍팍 오래 파야 되는데 난 한 번에 파서 똥 캐내니까. 사람들끼리 친구고 고양이는 고양이들끼리 친구인데 나는 언니들한테 유일한 친구니까 어떻게 알았지? 나 사람 친구도 없어. 나 친구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 자식. 그에게는 우리가 유일한 친구였고 우리에게도 그가 유일한 친구라는 걸 너무 알고 있었다. 언니들은 고양이하고 또 다 막 미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오. 애교라서 더 좋은 것 같아. 아, 맞아. 나도 언니들이라서 더 좋아. 아니야. 우리를 조련하고 있어. 아니야. 그는 모든 걸 간파하고 있다.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사를 간다면 당연히 같이 갈 의향이 있니? 당연하지. 아, 난 이건 아니야. 그러면 나도 나 데려가.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아니야 이 집이랑 마을이 좋아니까. 일단은 우리 어떻게 생각해? 가족처럼 생각하니? 가족인데? 우리 이때 가족인데? 그에게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으며 안식처고 집이었다. 노랑이는 밥 먹는 거 구경하지 마. 그런데 병들어. 그러니까 힘 부분은 더 열심히 그루밍 할게. 그래도 더 포송할게. 2배로. 그는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싶어 했으며 똥꼬도 아직도 안 땄거든요. 똥꼬 닦는 것도 아직. 똥꼬는 여전히 닦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니, 네 똥꼬가 돌아오면 어떡해. 말릴 거야 그냥 말려서 똥가루 떨어지게 할 거래요. 진짜 극혐이다, 야. 그는 아직도 변을 보면 뒤를 닦지 않는다. 누가 자기 똥 먹고 싶겠어. 고양이 맞- 가루 떼서 흘리는 게 낫지. 너무 맞는 말이라 반박 불가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전해주고 이제 마무리해볼게요. 애교. 이상한 거 주워서 먹지 말고 밖에서 같은 데가 좀 응 둥글거. 결국 그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뒤를 대신 닦아주는 일과 등을 긁어주는 것이었다. 노인 고영과의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때로 외로움에 대해 생각한다. 사람이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줄 이가 없는 데서 오는 공허가 아닐까 짐작한다.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공으로 흩어질 때마다 사람은 존재의 무상함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군중 속에 속하는 건 외로움의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며 걸어가는 길도 바라보는 곳도 다른 이와는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한들 영영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함께하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애써 쫓을 필요도 매달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어느 날 문득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순간 나는 다만 열린 마음으로 오가는 인연을 맞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 그런 이치를 나는 계속 배워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온 이름 모를 길고양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다. 애교는 여전히 집안보다는 야외가 편안한 자유고양이고
우리들은 무료 배급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래도 정체 모를 길고양이와 우리는 우연한 기회로 만나 서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가족이란 건 만들어지는 모양이다. 앞으로도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작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며 독거 중년으로 나이 들어갈 예정이다. 시청자분들도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